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40화 책 제목 콜레 클래러티 읽어주기 제7장.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너무 유용하고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요.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요산도 있고 여러 가지 통풍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과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7장 저지방이 정답이 아닌 이유. 대부분의 의사들은 영양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영양 상담에 있어서 나의 환자들 대부분은 영양사 또는 등록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기를 원한다. 당뇨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등록 영양사들은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을 권장한다. 이것은 환자들이 해야 하는 것의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 닥터 럭키 파텔, 닥터 에릭 웨스터만의 소견. 가족 모임을 가지던 중 나는 사촌의 경험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그녀는 그에게 심장질환의 위험 유무와 상관없이 회사 간부들의 심장 건강, 관상동맥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러닝머신 달리기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러닝머신 달리기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양성이었다. 이것은 그에게 심장 질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심장 조연수를 진행해 보았지만 그의 관상동맥은 깨끗하였다. 잘못된 양성 결과를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때때로 일어나며 이는 심장질환의 스크리닝 과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나를 언짢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언짢게 했던 것은 의사가 나의 사촌에게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의 사촌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나는 사촌에게 식단을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50세 이상을 살았지만 관상동맥 질환의 저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수백 년간 미국 영양사들과 의사들은 저지방 식단이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식단을 모두에게 적용해왔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저지방 식단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꽤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들, 가정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학 교육 과정에서 영양에 대한 교육은 1에서 2주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 2007년에 팟캐스트에서 잘 알려진 의사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는 전통의학 교육에 있어서 영양 교육이 얼마나 과소평가 당하는지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들로부터 영양 식단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의사들은 지방과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곡물 섭취를 늘리라고 조언한다.
이것은 마치 배강공이 잔디 깎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잘못 배우고 있다. 실무를 진행하는 의사들은 과학 저서들을 읽기엔 너무 바쁘다. 닥터 우프 라븐스코브. 의사들은 영양과 친하지 못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많은 환자들은 체중 감량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에게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조언을 하기 위한 흥미, 시간 또는 정보가 없다. 영양은 약물에 약한 동생의 취급을 받으며 이는 환자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LDL 수치를 40%로 줄이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닥터 라놀드 크라우스. 그렇다면 심장질환과 다른 신체적 질환의 원인이 지방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한 것일까? 나는 1장에서 이에 대한 답을 암시하였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겠다. 1950년대에 영양건강과학자 안셀키스는 미국 직장인들의 심장질환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것이 높은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였다. 여기서부터 그의 악명 높은 세븐 컨트리스 스터디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연구는 동물성 지방 섭취율이 낮은 국가들은 심장질환 발병률이 낮았으며 동물성 지방 섭취율이 높은 국가들은 심장질환 발병률이 높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 결과는 아주 깔끔해 보였지만 실상은 위조된 연구이다. 주류 의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심장질환, 동맥경화, 플라크는 콜레스테롤에 의해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안셀키스의 가설로 인해 주류가 되었고 그 이전에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지질 가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낡은 관점이다. 나는 더 이상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콜레스테롤과 지질 단백질 분자가 플라크를 형성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닥터 제프리 걸벌. 키스가 그의 연구 데이터에 총 22개의 국가, 즉 지방 섭취량이 적었지만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높았던 국가들과 지방 섭취량이 높았지만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낮았던 국가들을 포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 수치를 제거하였다. 이 데이터들은 그의 포화지방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셀키스의 업적에 근거하여 미국 심장협회는 버터, 계란, 소고기, 고기 기름과 같이 이전에는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음식들을 1956년 이후로 갑자기 건강에 나쁘다고 여기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저지방 식단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심장 건강을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 세대들은 이 시대를 돌아보며 영양의 영역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여길 것이다. 안셀키스의 작업가 맥커번 커미션에 의해서 저지방 접근 방식은 공식적이 되었다. 키스는 그의 세븐 컨트리스 스터디를 발표하였고 흥미로운 점은 그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 간의 연관성을 광고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연구의 262쪽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관동맥성 심장병의 발병률은 자당의 탄수화물의 평균 퍼센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포화지방과 자당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키스는 설탕이 지방만큼 심장질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연구에서 이를 제외해버렸다. 닥터 드와이트 런델. 저지방 유행 시대의 어두운 나날을 살아가는 것. 키스 연구가 소비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꽤 상당했다. 저지방, 무지방 제품들이 시중에 많은 양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나의 어머니는 그녀 대부분의 삶에서 체중과 싸움을 해야만 했다. 80년대에 내가 어렸을 당시에
그녀는 저지방 식단을 계속해서 시도해보았다. 떡, 무지방 아이스크림, 무지방 쿠키 등은 마트의 판매대에 즐비하게 들어서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판매대에 이러한 상품들이 유지되고 있다. 지방을 제거하는 대신 설탕과 탄수화물로 음식을 채우는 것으로 음식 사업들은 수억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 가설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돈 때문인 것 같다. 닥터 말컴 캔드릭.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더 증가시킨다는 개념은 두 가지의 돈벌이 사업을 창조해냈다. 제약사업, 식품사업, 마트에 가서 건강하다고 적힌 식품을 살펴보아라. 아마도 자연적인 무지방이라고 적힌 마시멜로 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보세요라고 적힌 치리오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구들은 당신의 건강에 좋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들은 가공되었으며 설탕, 가공된 곡물, 보존제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저탄수화물 메시지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내가 참여하는 미팅들에서는 식단에서의 탄수화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여전히 나쁜 정보들이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다. 현재 트렌드는 탄수화물 제한으로 기울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들을 정착하기 위해 가끔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기도 한다. 이때 영양 공동체들이 활동을 개시한다. 닥터 토마스 데이스프링. 이 모든 저지방 패키지 음식들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일까? 지방이 대거된 자리는 더 좋지 않은 물질로 대체된다. 그리고 그것은 설탕이다.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으며 비만, 당뇨, 치매, 암, 심장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건강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식단에서 지방을 제거하면서 설탕에게는 자유이용권이 주어졌다. 실제로 설탕은 지방보다 건강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의사들과 건강 전문가들은 설탕의 단점을 무시하면서 식이지방, 특히 포화지방을 악당화시킴으로써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심장질환 발병률을 더 높였다. 다음 10년간 사람들은 반설탕 메시지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이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포화지방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개념을 고치기까지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게리 타웁스. 우리가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미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50%가 쉽게 저지방 제품으로 변형될 수 있는 옥수수 또는 콩이기 때문이다. 닥터 케이트 셰나한. 저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를 보여준다면 당신은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그 연구가 있다. 미국 의학협회지의 2006년호에는 8년간 저지방 식단을 주제로 48,83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15 가치의 연구의 결과가 게재되어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저지방 식단은 심장질환의 위험에 아무런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아주 작은 개선 효과도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지방 거짓말에 대한 반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연구들과 같이 이 연구는 의학과 영양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무시당하였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 섭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낮아질 것이며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더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HDL 수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무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화지방은 악마화 돼버렸다. 캐시 비올크. 이제 저지방을 지지하는 의사, 영양사, 제약회사, 식품회사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시기이다. 이들은 잘못된 정보로 미국인들의 건강을 크게 손상시켰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된 정보를 배워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질문을 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심장 전문의, 전문의사, 영양사, 식단 전문가들이 제공한 잘못된 식단 정보를 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8파운드가 찌고 혈당 수치가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였다. 식단 전문가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들이 식단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점차 식단의 변화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식단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제공할 것이며 이 식단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겪어왔던 식단과는 전혀 다른 식단이다. 닥터 윌리엄 데이비스. 만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를 잘못 짚어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당신과 함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건강 전문가들이 나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진실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였고 나는 내 자신의 건강을 내 손으로 조절하고 싶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둘 중 어떠한 경우인지는 상관없다. 당신을 위해서 생각하라.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있다. 손쉬운 방법이긴 하나 이것은 우리를 토끼굴로 빠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과도한 정보가 될 것인지 인지하고 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온 지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최대한 이 정보들을 흡수해 보려고 노력해보라. 살아오면서 콜레스테롤, 식단, 건강에 대해서 믿어왔던 지식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참 많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클래러티 핵심 개념. 대부분의 의학 의사들은 영양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만을 받는다. 안센키스는 1950년대에 우리를 저지방 구덩이로 빠뜨린 주요 인물이다. 키스의 세븐 컨트리스 스터디는 관련된 데이터를 무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연구이다. 제약산업과 식품산업은 잘못된 개념에 기반하여 돈을 벌고 있다. 식품에서 지방이 제거되면 보통 설탕으로 대체된다. 저지방 식단이 심장 건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를 가진 연구가 존재한다. 저지방 식단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